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하고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과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회혼예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혼예가 결혼을 한 다음에 60년을 부부가 함께 살았을 때 예전에 해줬던 어떤 잔치 같은 형태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부가 60년을 같이 산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 다이아몬드 웨딩이라는 거 있어요. 결혼하고 50년, 60년 사시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회혼예는 그냥 단순히 60년을 함께 부부가 살았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60년 사시는 동안 그 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 있죠. 뭐 아들, 딸, 또 손주들, 그리고 외손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자손들 중에 죽은 사람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손들 중에 감옥에 간 사람도 없어야 된대요. 그렇게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회혼예라는 걸 해드렸는데 이거는 집안잔치가 아니고요. 그 지역사회, 마을에서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서 왜 저 윗동네에 누구 또 회혼례 한대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아, 그 동네 참 좋은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회갑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회갑이라고 하는 것처럼 회혼도 60년이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를 회혼예라고 해서 마을잔치 형태로 해드렸던 아주 좋은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결혼하시고 몇 년 지금 사셨는지 한번 손꼽아 보시면 아, 몇 년 더 있어야 내가 회혼예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갸우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가 노 부부와 관련된 사례들이에요. 근데 두 사례 모두 할아버님들이 상담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할아버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결혼도 일찍 하셨대요. 좀 그때 시대에 비해서도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들에 비해서 일찍 결혼을 하시면서 아, 나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아내하고 100년 해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슬하에는 자녀가 5남매를 두셨대요. 그러니까 아들, 딸 5을 두시고 그렇게 잘 사셨는데 할아버님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아내 되시는 분이 병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조금 같이 살기는 했지만 이 할아버님이 60대시던 해에 연세 60대셨을 때 아내분이 돌아가셨대요. 병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고 아내하고 사이도 되게 좋고 되게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내셨던 분인데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고 나니까 이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지니까 할아버님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방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되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분, 지인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 만나봤더니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사람이 참 마음도 따뜻한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던 마음을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면서 서로 이제 생각도 나눠보고 해서 이 할아버님이 아, 외로움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좀 따뜻함을.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생님, 제가 아내랑 예전에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요. 그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요. 내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 안에 공기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내 없이 혼자 지낼 때는 날이 더워져서 남들은 막 반팔 입고 뭐 속옷만 입고 혼자 사니까 그러고 지낸다 하는데 저는요 쇠타도 껴입고요 자꾸 옷을 입게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재혼에 대한 결심을 굳히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아빠 저기 재혼을 하려고 그런다. 좋은 사람 만났다.
여러 날 만남을 가져보니까 얘기 나눠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님은 너무 벅찼어요. 새로운 사람하고 그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계도 하시고 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시고 희망에 가득 차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찬성해 줄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이 딱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이 그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서운했대요. 근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아버지 그랬는데 이 어르신은 이미 혼자 됐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지도 경험을 하셨고 그 이후에 따뜻하게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그런 외로움이 달래지는 경험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혼자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재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유, 선생님, 애들이 반대를 하긴 해요. 애들이 축하해주면 더 좋았긴 하지만 뭐 반대한다고 해도 애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요.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그러면서 완전히 이 환영을 받으면서 한 건 아니지만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하고 생활을 하시니까 그 이후의 삶이 너무 꿈만 같고 좋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재혼하시고 지금 6개월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고 즐겁거나 자랑할 일이 있어서 상담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뭔가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상담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상담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근데요 재혼하고 나니까 애들이 많이 서운했는지 찾아오지도 않고요. 내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요. 많이 바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으려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재혼하신 그 분 있죠. 아내 되시는 분이 딸이랑 아들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딸하고 아들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보시기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딸들은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저 사람의 아들, 딸들은 찾아오고 저렇게 좋게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만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봐도 영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셨던 거예요. 자, 재혼을 하셨는데 자녀들은 연락을 끊고 예전 같지 않고 좀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녀들하고도 다시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이 할아버님이 재혼을 하시고 나서 이분하고 워낙 이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재혼을 하셨는데 새로운 사람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으셨을 때는 원래 아내분, 처음에 이전 아내분하고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느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참 좋았고 그래서 할아버님 명의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넘겨주셨대요. 새로 재혼하신 분한테 넘겨주고 할아버님은 본인이 쓰실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그거 가지고 즐겁게 쓰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아들, 딸들이 과연 그럼 왜 안 올까? 우리 상담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단순히 재혼을 반대하는 재혼을 했기 때문에 안 오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그 이유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아버지는 왜 재혼을 하세요? 이거 있죠. 서운함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아버지 결혼 생활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서 안 찾아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혹시 얼핏이라도 들었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할아버님은 그냥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하고든 갈등 상황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100% 일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이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저는 여기서 바라보지만 선생님들은 이쪽에서 바라보죠. 선생님들은 이쪽에서 바라보죠. 바라볼 때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 다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거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건데 갈등을
생길 때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하고 갈등이 앞으로도 더 여러 번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아들, 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머니를 이제 떠나보냈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아버지밖에 없죠. 근데 아버지마저 재혼을 하시니까 아버지를 빼앗겼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마음 상태가 온전하거나 이렇게 딱 그 건강하지 않은 심리 상태인데 아버지까지 빼앗겼다 생각하니까 우리 이제 외톨이가 됐나? 굉장히 많이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다시 생각을 하면 아버님이 이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좀 품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화를 이제 자주 하시면 좋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을 때는 분명히 뭔가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안 받을 텐데 계속 앞으로도 전화를 해도 제 생각에는 전화는 안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묶여진 매듭은 우리가 풀고 지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안 볼 거 아니면 매듭은 계속 풀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어르신 문자를 가끔씩 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를 너무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내용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야, 왜 연락을 안 받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날도 더운데 또는 날도 좋은데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도 별 부담이 없는 그런 문자를 간간히 한 번씩 보내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요 이 문자를 받고 아버지한테 답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답을 안 해도요 자녀들 마음속에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따뜻한 문자를 받으면서 뭔가 아버지가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안부 여쭙듯이 이번에는 어른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안부의 문자를 간간히 이렇게 가다 한 번씩 보낸다 하면 자녀들은 그 문자를 받아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번에는 이 할아버님이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쬐끄만 선물을 사서 좀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손주들 선물을 사서 보내주라고 했냐면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내 가족에게 잘해줄 때 더 그 고마움은 배가가 돼요. 예를 들면 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제 자녀에게 누군가 잘해준다 또는 제 부모님한테 잘해준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첫 번째는 문자를 보내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쯤 돼서 두 번째는 손주들 선물을 사서 좀 보내주시는 방법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마 마음이 거의 다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쯤 되면. 근데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하겠다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잡숫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새로 결혼을 해서 맺어진 배우자 있죠.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많이 이야기 들려주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무심코. 둘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꾸 잔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 맞이한 배우자하고 자녀들하고 만남이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리감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만나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 번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만나게 하려고. 나중에 식사 자리 마련하시라는 게 뒷부분에 제가 방법으로 제시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식사 자리 딱 마련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 만나보세요. 뻘쭘해요. 이러고 계속 물음만 쓸고 있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는 잘 가요? 하고선 끝이에요. 끝.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자, 근데 할아버님이 그동안 들려준 얘기가 많다. 첫째 잘할 때 얘기, 둘째 잘할 때 얘기 많이 들었다, 이분이. 그러면 가족 식사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겠죠. 아버님이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지낸다고. 아버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몰라요. 이 한마디 하면 다 녹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게 말씀해요. 문자 보내세요. 그 다음에 손주들 선물 좀 사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 맞이한 가족, 배우자에게 자녀들 키울 때의 이야기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넌지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앞에 있는 과정이 없이 야, 그래도 우리 이제 저 결혼했으니까 새 사람 들어왔으니까 식사 한번 하게 오너라. 그러면 안 와요. 불편해서 안 와요. 근데 앞에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서 웜업이 된 거예요. 웜업이. 다 이제 몸과 마음이 데워졌어요. 그럴 때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 서로가 친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버님이 아무쪼록 이 이후의 시간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새로운 분과도 잘 지내시고 자녀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쭉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언급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어찌 보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녀들이 아버님이 이제 결혼할 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재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반대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건물도 통째로 새로 결혼한 분한테 다 명의를 바꿔주고 하셨다는 얘기 들어보면 재력이 상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고 나도 내 쓸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즐겁게 쓰면서 생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건물을 넘겨주고도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그래요.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댁뿐만 아니라 다른 댁도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엄마가 이 재산 모으기까지 얼마나 애쓰다가 돌아가셨는데 정작 고생하신 엄마는 못 쓰고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이 와서 저걸 차지할 것 같다라는 차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거 우리는 조금 속상해요. 그래서 그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님이 저는 좀 투명하게 자녀들하고 지금은 아직은 이제 만남조차도 잘 안 이루어지니까 만남의 시간을 조금 자주 가지면서 늘리시고 조금 더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셨다. 새로 들어온 가족하고 내 아들, 딸들하고도 이제 뭐 스스럼 없이 잘 지내게 됐다. 그러면 그쯤 됐을 때는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어르신은 건강이 좋으세요. 근데 치매가 걸리셔도요.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기 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재산 관리예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남아있을 때 내 재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시는 게 그 시점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어쨌든 어떤 굴곡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분한테 얼마를 넘겨줬는지를 명확히 모른다 해도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생각, 어르신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시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돈이 궁핍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이후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물론 세무 쪽 일하시는 전문가하고 의논하시겠지만 자녀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시고 그걸 좀 더 반영을 해주신다면 재산도 잘 분배하시고 관계도 좋게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형편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서로 모두가 좋아지는 방법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할머니도 좋은 분 맞이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더없이 일단 경제력이 있으시니까 자녀들을 좀 더 품어주시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례 들으시면서 아마 재혼을 결심하셨거나 재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요즘 참 많으시거든요. 노인 이혼이 많아지는 만큼
이혼 후에 재혼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 사별 후에 재혼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재혼 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화목한 삶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사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르신들 재혼하셨다가요, 다시 헤어지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선생님. 있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진짜 우리가 이혼을 하신 다음에 재혼이 늘어난다. 또 사별을 하신 다음에 재혼 늘어난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그럼 재혼하신 분들이 헤어지는 사례도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질문 들으니까 딱 갑자기 생각해보게 돼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있으세요. 그리고 상처도 더 받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헤어짐이죠. 죽음 때문에 헤어짐이 됐든 이혼으로 헤어짐이 됐든 헤어짐을 경험하시는 건데 앞전에 한번 헤어짐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번 헤어짐을 경험하셔서 회복이 굉장히 힘드세요, 더. 예. 그래서 저희가 재혼을 생각하실 때는 더 이렇게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좀 기간을 갖고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기관에서 예전에 혼자 되신 분들의 모임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이시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딴 건 없고요. 싱글이어야 돼요, 단. 배우자 있는데 오시면 다 저희가 잘려요, 조사해서. 간혹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소문을 듣고 여기 혼자이신 분들, 싱글 어르신들이 오시는 데다 해갖고 몰래 오셔요. 그랬다가 저희한테 혼나고 돌아가시는데, 자, 거기에서 싱글 노인들의 모임이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상대를 파악하게 되시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시다가 한 6개월 또는 1년쯤 되면 두 분이 소리 소문 없이 안 나오셔요. 그러면 커플 되신 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안 나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환영해 드릴 텐데 안 그러세요.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도 안 나오셔서 궁금하다 해서 그 어르신 왜 안 나오세요? 그럼 그 할아버지랑 살림 차리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뒤에 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뭐 저희한테 얘기 안 해주신 거야. 그렇지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헤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헤어지십니다. 헤어지셨다가 또 만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세요. 재혼도 신중하시고 헤어지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헤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헤어지는 사례들도 또 있으십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누가 연결해줘서 이렇게 만남 가지시는 것보다는 어떤 복지관을 다니신다든가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오시면서 나랑 맞는 성향인지를 파악하셔서 그렇게 사귀시는 걸 전 또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헤어질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할아버님 재혼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